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The Song of Achille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킬레우스의 엄마이죠. 바다의 님프 테티스가 나옵니다. 아킬레우스의 엄마로 바다의 여신 님프입니다. 그래서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그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몸을 스틱스 강에 담갔지만 발목을 잡고 있어서 발목만큼은 불사의 힘이 미치지 못했죠. 이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스건으로 상징되는 취약한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티스의 영향력은 이 이야기 내내 계속 그 아킬레우스의 뒷배경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운명이 지어진 이미 결정된 어떤 운명 속으로 아킬레우스는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로 펠레우스가 나옵니다. 펠레우스로 이제 그는 이제 테티스와 결혼을 해서 아킬레우스를 낳았고요.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은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 파리스의 심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펠레우스가 여신인 테티스를 취하는 장면이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는데요. 신들도 펠레우스를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연인이자 전우인 파트라클라우스가 나옵니다. 아킬레우스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죠. 그래서 유대감이 형성됐고요. 전쟁에까지 파트라클라우스는 아킬레우스를 따라갑니다. 마지막에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섰다가 헥토르에게 살해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파트라클라우스의 죽음으로 아킬레우스가 분노해서 끝내 헥토르를 죽이게 되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는 트로이의 왕자이자 전사로 아킬레우스의 가장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하지만 파트라클라우스를 죽인 후에 아킬레우스에게 도전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브리세이스가 나오죠. 트로이 전쟁 중 아킬레우스가 차지한 전리품이었던 여성으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아가멤논이 브리세이스를 빼앗자 아킬레우스는 전투를 거부하고 그리스군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있죠. 아가멤논 부분에서 가장 큰 인상적인 장면은 그 전쟁을 하러 이제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신들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일절 불지 않아서 출항할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제 군사들이 이제 지쳐가고 이제 극도로 이제 분노가 들끓자 그 분노의 그 들끓는 분노를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아주 폭력적이죠. 폭력적으로 그런 어떤 잔인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이의 왕자이자 트로이 전쟁을 발발시킨 인물인 펠리스가 나오죠.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스파르타의 여왕 헬레네를 납치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오디세우스가 있죠. 아킬레우스는 이제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 테티스 엄마가 아킬레우스를 여장을 시켜서 어떤 섬에 스키로스라는 섬에 여장을 시켜서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가서 그 아킬레우스를 찾아내죠. 찾아내서 트로이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가진 꾀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이렇게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왔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모험과 어떤 도전, 모험과 성취, 도전 이런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Pride became us. Heroes were never modest. 자부심은 우리에게 어울렸다. 영웅들은 결코 겸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웅들의 자부심을 강조를 하면서 어떤 폭력성이나 잔인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영웅들의 어떤 위대함이나 용맹함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성취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취는 목표를 이루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취의 반대말은 여기서는 실패로 나옵니다. 실패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성취의 반대말이 실패일까요? 어떤 일을 성취하지 않은 상태를 꼭 실패한 상태가 어떤 일을 성취하지 않은 상태는 꼭 실패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취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의나 무성취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도 자체가 없었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의나 무행동은 성취와 실패 사이의 어떤 미결정된 상태, 즉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모험과 성취, 실패와 무행동에 관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이 이야기에는 명성이라는 단어들도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서 나옵니다. 영어에서 명성을 뜻하는 단어들은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fame하고 renown 요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제가 준비 없이 원체 5월달부터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면 좋은데 제가 그동안 많이 게을렀어요. 많이 못 올려가지고 오늘 생각난 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올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정리도 잘 안 되고요. 하지만 이 책에 보면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예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로는 fame, renown이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fame은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명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fame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일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명성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적인 인지도와 관련이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알려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한테 하는 말은 fame을 말합니다. 너는 이런 의미에서 너는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대신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을 평할 때는 renown이라고 말합니다. renown은 높은 평가를 받는 명성을 뜻하는데요. renown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개 뛰어난 성취나 능력으로 인해서 얻은 명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경받거나 칭송을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명성을 뜻하며 어떤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이나 성과로 인해 얻은 높은 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에 대해서는 이 리나운의 명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에 대해서는 단지 페임이라고만 말합니다. 너가 반인반신 신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너는 단지 페임이다 라고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냥 하찮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하죠. 거기서 아킬레우스가 되게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 오디세우스가 던진 스적인 미끼를 아킬레우스가 물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아킬레우스의 2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